미국 의료통역사 국시 필기시험 강의입니다. 의료통역사 국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 손 놓으신 지 대략 한 20년 정도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영어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조금 넣었습니다. 영어 사용에 제약이 없으신 분들은 문법 설명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번 강의는 Title 6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1964년 공민권법 제6장에 관한 강의입니다. 공민권법 제6장 강의에 앞서 LEP Individual의 정의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LEP, 즉 영어 사용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법이 1964년 공민권법 제6장입니다. 또한 의료통역사가 마주하는 대상이 바로 LEP 환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증상과 통증을 진료실에서 통역하기에 LEP 인디비주얼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Who is a 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individual? 즉, 영어 능력이 미숙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Individuals who do not speak English as their primary language and who have a limited ability to read, speak, write, or understand English can be limited English proficient or LEP. These individuals may be entitled language assistance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type of service, benefit, or encounter. 지금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각각 한 문장씩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dividuals who do not speak English as their primary language and who have a limited ability to read, speak, write, or understand English can be limited English proficient or LEP. 주어가 상당히 길어요. 주어는 individuals, 분홍색이거든요. 그런데 이 individuals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여 individuals라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두 개의 관계대명사 who가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첫 번째 who do not speak, 두 번째 who have a limited. 그래서 이제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해석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who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 가리고 여기도 가려보세요. 그러면 individuals는 주어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do not, does not이 아니고 do not으로 갔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individuals 역시 복수라서 have, 여기 복수형 쓰인 거예요. has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개의 주어가, 그러니까 두 개의 주어가 아니고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individual을 한 번 쓰고 또 다시 and individuals have 이렇게 주어가 같으면 반복해서 쓰지 마시고 한 번만 쓰고 그 뒤에 동사를 and로 연결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 문장이 그나마 좀 적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단어 수가. 주어는 너무 크면 가분수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동사가 병렬 구조로 된 지금 병치 구조를 봤고요. 그러면은 눈으로 읽고 바로 통역을 하는 시역을 하자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또는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라는 그 주어죠. can be limited English proficient or LEP. 보게 되면 여기서 비동사잖아요. 주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limited English proficient 라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어, 비동사, 명사 덩어리는 동격이에요. 형용사일 경우에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서술격이지만 서술 형태로 쓰이지만 자 그러면은 individuals하고 limited English proficient or LEP는 이 문장에서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해석을 하다 보면 눈으로 읽고 바로 통역을 하자는 겁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또는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영어 능력이 미숙한 사람 또는 LEP입니다. 이렇게 시역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시역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 Sight Translation이라는 뜻이에요. 즉 영어 지문을 보고 소리 내어서 읽지 말고 눈으로만 읽고 말로 바로 통역하는 즉 Sight Translation, 시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미국 의료통역사 국시 구술시험 중에서 시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이 나오면 가능한 한 자주 시역하는 연습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역하실 때 문장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무조건 시역하지 마시고 우선 주어를 먼저 찾은 후에 문장 뒤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뒷문장의 구성을 파악한 후에 시역을 하시면 매끄럽습니다. These individuals may be entitled language assistance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type of service, benefit, or encounter. 주로 시역할 때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한 어구를. 그런 후에 대부분 저희가 저 어렸을 때 직독직해라고 해서 해석을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은 저한테는 직독직해가 안 됐어요. 그냥 단어 덩어리들을 머리 붕붕 떠다니고 문장이 안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몰라요. 문제 풀 때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고 이런 방향으로 말고 우선은 주어를 저는 찾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어를 딱 찾아서 앞에 딱 꺼내놔요. 이게 상상으로 꺼내는 거예요. 노트에 꺼내서 써보는 연습도 나쁘진 않아요. 맨 처음에 하실 때요. 그래서 주어 these individuals 찾으시고 문장 뒤로 가세요. 문장 뒤로 가가지고 여기서 these individuals는 앞문장의 그 LEP 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사용 미숙자들은 제가 이렇게 시역을 했어요. 또는 이러한 개인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우선은 여기서는 영어 사용 미숙자들은 이라고 시역을 할게요. 특별한 유형의 서비스, 혜택 또는 직면하는 여기서 encounter가 직면하는 이에요. 직면하는 with respect to 뭐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 language assistance 언어 지원을 may be entitled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주어를 꺼내고 뒷문장에서 무엇을 먼저 시역을 해야 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사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이 시역을 할 때 매끄럽게 즉 상대방한테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영어 사용 미숙자들은 특별한 형태의 서비스, 혜택 또는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언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시역을 하면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상대방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역뿐만 아니라 문장을 읽을 때도 영어 해석할 때도 항상 이 방법을 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 너무 찍뚝찍해 하다가 울은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영어를 좀 못했어요. 특히 이런 그 당시 상황에 이게 저한테는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뭐 문법의 그 용어도 현재 완료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당시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현재는 지금 현재잖아요. 근데 완료는 제가 알기로는 제 느낌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완료됐다? 근데 그거는 과거인데 왜 현재 완료지? 현재하고 왜 완료가 같이 쓰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안 되고 이게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지지는 않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면 오늘 강의의 주제인 1964년 국민권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국민권법은 11개의 조항, 즉 타일을 1 through 1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6번째 조항, 타일을 6가 즉 타일 6 Civil Rights Act of 1964 가 의료통역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윗 문장 2000D Prohibition against exclusion from participation in, denial of benefits of, and discrimination on the federally assisted programs on ground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2000D Prohibition against exclusion from participation in, denial of benefits of, and discrimination on the federally assisted programs on ground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명사 prohibition이 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며 근데 동사는 없어요. 그래서 문장의 뒷부분을 보며 중간에 문맥도 보고 제가 맨 앞에 나온 prohibition으로 시험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선을 그어서 한번 나눠 볼게요. 어떻게 어느 부분을 좀 먼저 해석을 즉 시역을 해야 하는지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시역을 갈게요. 근데 여러분 이 재배치를 많이 하시다 보면 항상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 뒤에서 앞으로 뚝 끊어서 앞으로 이렇게 치면은 되거든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몸에 배면 되게 편해요. 자, 그럼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참여의 배제, 혜택받지 못함 및 차별을 금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걸 그냥 딱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아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prohibition 다음에 나온 against라는 전치사인데 이 against 전치사는 여러 뜻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에 반대하여, 뭐뭐에 기대요 등등. 그런데 여기서 against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시역할 때 또는 해석할 때 자연스러워지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의료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치사를 넣은 문장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I was vaccinated against smallpox 30 years ago. Am I still protected?
저는 30년 전에 천연두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습니다. 백신 효과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듯이 이 표현에서 천연두에 대항하여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습니다. 라고 그 against를 꼭 넣어서 해석하면 매끄럽지 못해요.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against는 그래서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방접종 주사는 병원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against를 넣되 통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이 against에 나온 표현이 좀 편해요. 특히 예방접종이요.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focus on 예방접종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죠. Should I get my child vaccinated against the COVID-19? 우리 아이한테 코로나 예방접종 주사를 맞춰야 하나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against plus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disease, 그 감염이죠. 그러면은 예방접종을 할 때는 against 그 질병, against 그 질병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ground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그러면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었죠.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이 문장을 보면 person이라는 명사 앞에 no라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한정사가 등장을 해요. 즉 한정사는 determiner라고 해요. 예를 들면 더도 있고 my도 있고 some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no가 문장 앞에서 나오면 이 뒤에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no를 이 person 안에만, person 앞에서 person만 그 한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해석을 하거나 또는 시역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no를 이 문장에 있는 동사 앞에다 다 보내버려요. 눈으로요. 지금은 제가 물리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비동사잖아요. 좀 화살표가 좀 짧긴 한데 저 비동사 앞에 not, 여기 비동사 앞에 또 not, 세 번째 비동사 앞에 not을 보내요. 그래서 다 부정을 해요. 동사를 다 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shall과 첫 번째 맨 윗 문장에 보시면 shall, 쉼표, on the ground of race, blah blah 하고 검은색 뒤, national origin 뒤에 쉼표가 나오잖아요. shall be, 원래는 shall be excluded 하는데 shall be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들어간 거를 눈으로 지워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문장이 깔끔해지죠.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이구나. sha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shall be denied. 근데 눈으로는 shall not be excluded, shall not be denied, shall not be subjected to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가려졌던 거, 동사 사이에 삽입되어졌던 거는 앞으로 빼세요.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자, 시험할게요. 보겠습니다.
맨 앞에 뺀 거부터 먼저 할게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하여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주어예요. 미국에 있는 그 누구도 다 동사 not을 넣고 치겠어요.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가셔도 돼요. 맨 뒤에 있는 문장 일단은 보시고요. 그 누구도 연방 금융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에 not be excluded from 참여를 배제당하거나 not be denied the benefits of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or 혹은 not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차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즉 시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문장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구나. 내 머릿속에 편하게 들어와서 내가 이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편하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시작을 해드릴게요. On the ground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shall not be denied the benefits of, shall not be subjected.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미국에 있는 그 누구도 연방 금융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를 배제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제가 시역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으면 그 방법이 더 편하시면 그 방법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편해서 여러분도 하면 어떨까 하고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지. You must follow my way. 이런 건 아니에요. My way or highway.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동안 저하고 공부했는데 Title 6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그러면 우선은 이 공부를 했으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처음 접하죠. 그래서 출제자의 입장이 잘 몰라요. 입장을. 저도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근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법은 왜 필요했는지, 왜 LEP 환자들에게 왜 필요했고 의료 통역사들은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쉽지는 않은데. 그죠? 그리고 이 뒤에 지금 question 1이고 사지선답 multiple choice예요. A, B, C, D.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면 500원. 그러면 이 강의는 제가 따로 준비한 강의에서 mock test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Title 6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